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 연속 확률 변수 그리고 정규 분포에 관련된 뭐 유형풀이 문제들 하는 시간인데, 지금 보시면 총 11개 유형 구성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총 10개? 10개군요. 11개. 11개까지 유형이 있는데, 선생님 역시 2번만 쪽 위주로 좀 풀어드리고, 지금 1번, 2번 관련된 유형이니까 여러분들 1번, 2번 관련된 유형이니까 선생님이 2번 풀어주면은 아마 1번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풀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 강의를 정확히 듣고 오셔서 정규 분포에 대한 개념 강의 정확히 듣고 오셔서 이 유형풀이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 다음 중 0부터 2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y fx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 이랬는데, 될 수 있는 것 이랬습니다. 일단 그럼 보시면은 이 영역에서의 넓이가 일단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1번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지금 0부터 2까지 이루고 있는 요 면적 있죠. 1번이면 여길 얘기하는 거고요. 자, 2번이면은 이 그래프와 x축이 이루고 있는 면적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면적들이 지금 값이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확률의 총합은 얼마냐면 1이죠, 그죠? 그래서 면적의 합이 일단 1이어야겠다. 요거 좀 캐치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fx라는 확률값 있죠. fx라는 함수값이 확률값이다 보니까 이 값은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함수값이 음수값을 가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3번하고 5번 조금 얹자는 게 있죠, 그죠? x축보다 밑에 지금 함수값이 생성되어 있는 3번과 5번은 자동 탈락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3번과 5번은 함수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자동 탈락. 자, 그러면 가능성이 1번과 2번과 4번인데 면적이 실제로 1이 되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부터.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다시 2분의 1. 자, 밑변 높이 2분의 1 하니까 이게 면적이 실제로 1이 안 나왔죠, 그죠? 얘는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사다리꼴 넓이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랫변 2, 윗변 1이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까지 해주시면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인데, 이거 계산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4분의 3 나오고 역시 1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는 그래프예요, 이것도. 자, 마지막 4번 보시면 이 면적이 얼마야? 2 곱하기 밑변 높이 1 곱하기 2분의 1 해주니까 이 면적 실제로 1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가 0부터 2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1-2번 문제였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2-2번. 네. 자, 역시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부터 4까지 해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y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때 0부터 k까지의 확률, 그리고 2부터 4까지의 확률, 그것이 서로 같대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루고 있는 면적이 같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0부터 k까지의 면적이 그 확률을 나타내는 거고, 2부터 4까지의 면적도 그 확률을 나타내는 거잖아. 자, 그러면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오른쪽에 있는 2부터 4까지의 확률부터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이 빨간색 색칠한 영역이 그 확률 값이겠죠? 자, 그러면 밑변 2 곱하기 높이 3분의 1 곱하기 거기에 2분의 1까지 해주시면은 이게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적이 3분의 1이 나왔고, 그게 2부터 4까지에 대한 확률값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0부터 k까지의 확률값, 그것도 역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3분의 1이 실제로 나와야 되잖아. 자, 그러면 어떤 k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0부터 k까지의 면적이라 하면 통 끊어서 요만큼 면적이 확률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직사각형의 면적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로 면적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k 곱하기 3분의 1, 이게 그 0부터 k까지에 대한 확률 값일 거고, 그게 아까 구했던 3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이게 빨간색을 좀 쓸까요? 이게 3분의 1. 자, 따라서 k가 당연히 얼마다? 당연히 k가 1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 이거죠. 이게 2-2번에 실제로 k 값을 구하는 문제.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면적이라 하면 그곳에서 그것까지의
면적이라 이거야. 그지? 확률값이 그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면적이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2번 문제였고, 그 다음 3-2번. 자, 4개의 학교 ABCD에 대해서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고요. 자, 종 모양의 그래프 4개 보이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평균이 가장 큰 학교를 먼저 찾으라고 그랬고, 보이시죠? 자, 다음 두 번째는 표준 편차가 가장 큰 학교를 찾으세요. 이런 얘기인데 좀 그래프 좀 해석하실 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균이 크다는 건 뭐냐면은 이 종 모양의 기준이 되는 선 있죠. A 같은 경우는 이런 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좌우 대칭이 되게 하는 선. 자, D와 C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겠네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B는 이곳. 이 대칭축이 평균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평균이라 이거야. A의 평균, 뭐 D의 평균, C의 평균, B의 평균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평균이 크다는 건 점점점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평균값이 크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 B에 대한 정규 분포가 평균값이 가장 큰 거예요.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대칭축이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당연히 평균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균값은 커져요, 이렇게. 자, 근데 두 번째로 이제 표준 편차가 큰 학교를 찾으라는 건 뭐냐면 가장 그래프가 펑퍼짐한 거 찾으라 이거야. 펑퍼짐하다는 게 뭐냐면은 그래프의 폭이 좁지가 않고 펑퍼짐하게 크게 펼쳐져 있는 거 찾으라는 거죠. 펑퍼짐하다는 게 뭐냐면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고요. 그래프의 폭이 좁은 거, 폭이 좁다 이 얘기가 표준 편차가 작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펑퍼짐한 그래프인 요 C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은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답은 B와 C 2번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규 분포의 그래프와 같는 의미 그것만 조금 아시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3-2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4-2번 한번 보겠습니다. 4-2번.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른대요. x는 이것을 따르고요. 자, y는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자, 그때 지금 x가 k 이하인 것과 y가 k 이상인 것이 확률값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들을 같게 해주는 매개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규 분포에서 배운 이 표준화라는 작업을 조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표준화 작업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G라는 표준화 작업을 할 때에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그거를 표준 편차로 실제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 표준화 작업을 했을 때 이 두 개가 어떻게 하면 같아질까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드릴게요. 자, 일단 표준화 작업 먼저 좀 해볼게요. Px가 K 이하다. 자, 이거를 G라는 것으로 표준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별량 K인 거 보이죠? 이렇게. 요게 아까 공식에서 썼던 X 역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K 마이너스 평균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1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11. 그걸 표준 편차 3으로 나눠주신 것. 이게 표준화 작업.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X에 대한 지금 표준화 작업 끝난 거. 자, 그다음에 이제 Y에 대한 표준화 작업. 자, Y가 K 이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Y는 뭘 따른다고 되어 있냐면 지금 얘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고 표준화 작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P 표준화 된 것은 Z로 바뀌어요. 자, K 마이너스 평균 21인 거 보입니다. 그 다음 표준 편차 2인 거 보이죠? 이렇게 나눠주시면 표준화 작업이 된 거다. 자, 근데 하나는 어떤 값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등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는 어떤 값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정규분포 곡선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잘 보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정규분포 곡선이 있다고 했을 때 표준화 작업을 거치고 나면 평균은 얼마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평균은 0이 되죠. 이렇게 평균값이 정확히 0이 돼. 그리고 좌우가 정확히 이 0을 기준으로 대칭 상태야. 자, 그 얘기인 즉슨 어떤 A 이상인 확률을 구했다는 건 P, Z가 A 이상이다. 그 얘기가 뭔 말이냐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값이 면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A 이상인 곳의 확률값은 이곳의 면적을 나타내요. 그죠? 요까지 이해되시죠? 자, 어떤 값 이상인 확률과 어떤 값 이하인 확률이 같으려면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 요 놈이 A였다면 요 놈이 반드시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구조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돼서 이 길이가 같아지겠죠.
이 길에 같아져야 실제로 이 남아있는 면적의 확률 값도 당연히 같을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 뭐냐? 어떤 것 이상인 확률과 어떤 것 이하의 확률이 같았다? 그러면 표준화된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어떤 차이를 갖는 거냐면 그냥 부호 차이를 갖는 거예요. 요 말 이해되십니까? 예, 정확히 부호 차이만 딱 가지면 돼요. 그래서 잠깐 볼까요? 다시 표준화된 작업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왼쪽 거 보시면 3분의 k-11 표준화된 거, 그 다음에 2분의 k-21 각각이 표준화된 거지? 이들이 부호 차이를 가지면 된다 이거야. 그 한쪽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그 둘의 값이 같아진다 이런 얘기니까 3분의 k-11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뭐랑 똑같다는 얘기냐면 2분의 k-21 요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a였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a인 것처럼 그런 관계여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양변에 6 곱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k 값 나올 것 같아요. 양변에 6 곱하면 요게 조금 글씨가 이상하니까 좀 지울게요. 이거 k-11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자, 양변에 6을 곱해보니까 좌변이 마이너스 2k 더하기 22가 됐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6 곱하니까 3k-63 되셨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적절히 이항하니까 5k가 지금 넘겨서 85가 됐어. 자, 따라서 k가 얼마냐면 이렇게 17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네, k는 17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문제가 4-2번이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5-2번. 자, 정규분포 n 10,3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에서 뭐 앞에 거는 항상 평균 나타내는 거죠. 그죠? 혹시 모르실까봐 한번 하는 얘기. 지금 이걸 모르겠다. 그럼 다시 개념 강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긴 시그마 제곱이니까 시그마 3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y라는 확률 변수가 2x-3이다. 이 y가 8부터 23까지가 갖는 확률을 다음 정규분포표, 표준 정규분포를 통해서 한번 그 확률값 계산해 보아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y가 2x-3이니까 요 y 자리에다가 2x-3 살짝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 8 y 자리에는 2x-3. 자, 그리고 여기는 29 됐어요. 그죠? 자, x에 대한 좀 확률을 구해 보려고 하니까 다 3씩 더할게요. 3 더하면 11. 여기 3 더하면은 2x가 되고요. 여기 3 더하면 32 됐습니다. 자, 2로 나누면 x에 대한 확률 값이 나올 거예요. 자, x는 자, 2로 나눴어요. 5.5 됐고요. 자, 여기는 16 됐습니다. 자, 이걸 무슨 작업만 해주면 이제 작업이 끝나냐면 표준화 작업만 해주면 끝납니다. 표준화. 자, 표준화 작업이 되면 확률 값은 g라는 값으로 바뀌죠. 자, g라는 값으로 바뀌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 자, 별량 5.5 보이죠 여기? 5.5에서 자, 평균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여기 10대 있었어요. 그죠? 별량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누라고. 자, 마찬가지 작업을 오른쪽에서도 합니다. 자, 별량에서 평균을 빼죠. 16에서 10을 빼고 3으로 나눠. 자, 그랬더니 좌측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5라는 값 나오네요. 그죠? 자, 오른쪽은 2. 실제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딱 그려드릴 테니까 다음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표준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자, 표준 정규분포표에서는 평균이 제로죠. 그럼 마이너스 1.5부터 여기 있는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자, 좌우 대칭이니까 자, 이쪽 면적은 뭐랑 똑같겠어요? 네, 맞아요. P가 0부터 1.5인 곳까지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당연히 같을 거예요. 확률값이. 자, 그리고 오른쪽 면적은 그냥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계산해서 서로 더하면 되겠죠. 그죠? 자, 0부터 지금 G까지에 대한 확률이 나와 있는 거니까 0부터 1.5까지는 지금 이놈이고요. 그죠? 0.3이라는 값.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0.477이라는 값이니까 이 둘의 합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 둘을 더한 게 내가 원하는 이런 y에 대한 확률값을 구한 답이 되겠다. 그지? 표준화 작업을 거쳐보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더하시면 0. 다시 조금 지우고 다시 0.9104라는 값으로 계산되어질 거예요. 아마. 그죠? 두 개를 값이 그렇다고. 그죠? 자, 그래서
5-2번 문제는 답이 0.9104였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표준화 작업만 실제로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내려가서 6-2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역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자, 평균은 아는데 지금 표준 편차는 현재 모르네요. 그죠? 자, 그때 지금 13 이하인 확률을 구해보니까 0.8413이래. 아, 그럼 이 숫자에 대한 관찰이 조금 필요합니다. 0.8413? 그건 무슨 값이냐면 이런 값이라고. 0.5 더하기 0.3413. 자, 0.5에 대한 언급은 왜 한 거냐면요. 실제로 표준 정규분포를 그려보시면, 자, 여기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했을 때 평균값 제로죠. 그죠? 좌우가 확률값이 각각 얼마씩이냐면 0.5씩이 돼서 전체 면적이 실제로 확률의 총합인 1이 나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0.5라는 숫자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정규분포에서는. 자, 그래서 이 0.8413이 0.5 더하기 0.3413이라는 걸 일단 눈치채셔야 되고, 그러면 0.3413이 여기에 있다는 거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8413이라는 확률값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이렇게 이루어진 거네. 지우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자, 0.5라는 이만큼의 면적 값에다가 뭐가 추가된 거냐면 이 1이라는 값이 여기에 있었던 거지. 요만큼에 대한 확률값이 추가된 확률값이 0.8413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자, 표준화 시켰을 때 어떻게 나와야만 이런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냐면 표준화가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 라는 생각이 당연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표준화 작업을 했을 때 이 13이라는 별량이 1이라는 값으로 표준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자, 그래서 계산을 실제로 해볼 거예요. 자, 이 G라고 표준화를 했을 때 별량에서 평균을 빼죠?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 보니까 요 값이 반드시 1이 돼야 된다는 거 방금 알아낸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시그마 분의 3 요거 계산한 게 그렇다 이거지? 시그마 분의 3이 1이라는 값이 돼야 되니까 이 시그마 값은 당연히 3이 된다는 거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6-2번의 시그마 값은 이렇게 3이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숫자 관찰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숫자 관찰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표에 대한 숫자 유심히 좀 보시고요. 이런 것들. 자, 그게 6-2번의 문제였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7-2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사과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 240g. 자, 평균 240g. 그리고 표준 편차 12g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정규 분포 써볼게요. n. 자, 평균을 쓰는 거죠. 240,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정규 분포를 표기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확률은 다음과 같아요. 자, 사과의 무게가 216g 이하이거나 그 다음에 264g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나 합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떤 확률 구하라는 얘기냐면 대략 이런 얘기 같아요. 216 이하일 확률 플러스 그 다음에 260을 벌써 쓰면 안 되죠. x를 먼저, x가 264g 이상일 확률, 이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야. 그지? 당연히 표준화 작업이 필요해. 그지? 자, 그럼 왼쪽 거부터 표준화 작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p x가 z로 바뀌죠. 자, 216 마이너스 별량 마이너스 평균, 거기를 표준 편차로 나누십시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더하기 p 역시 z로 바뀌죠. 264 별량에서 평균을 빼시고 표준 편차로 나눠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건 어떻게 되냐면 p z가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p z가 얼마지고 2 이상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러면 그림으로 상상해 보시면 어떤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했을 때, 자, 여기 가운데 센터 0, 자, 마이너스 2 잡아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2 이하,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인 이 면적, 그 다음에 2 이상, 여기는 2 이상이니까 여기 2를 잡고 2 이상인 이 면적, 이 두 개를 합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할 것 같냐면은 지금 얘가 나와 있는 확률 값이 뭐냐면은 어디 면적이냐면 정확히 0부터 2까지니까 이 면적이죠. 이 면적이
0.477이라는 거잖아. 그럼 빨간색 두 개 합친 거 구하려면은 1에서 뭘 빼면 되겠냐면 0.477에 2배를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 곳도 면적이 어차피 얼마일 거야? 좌우 대칭이니까 0.4772일 게 뻔하단 말이야. 그지? 똑같이. 자, 그래서 0.4772의 2배? 그럼 얼마야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4에다가 또 4에다가 5에다가 0.9544라는 값으로 나오네요. 0.477을 2배 하시면 이거 뺀 게 그럼 얼마다? 0.0456이라는 값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했던 답은 0.0456이라는 이런 값이었어요. 그죠? 요게 7-2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8-2번. 자, 읽어볼게요. 문제 역시 다 정규분포 문제는 이렇게 표준화 작업만 솔직히 잘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다고 봐요, 선생님이. 자, 8-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준서가 중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지금 20분이래요. 평균 20분. 그리고 표준 편차는 2분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거 읽은 순간 바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n 20,2의 제곱 이렇게 쓰십니다. 자, 그 다음에 등교 시각은 오전 8시까지고 보통 지금 7시 36분에 집에서 출발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전 8시까지 등교를 하려면 총 걸리는 시간이 24분 이하여야겠구나. 그지? 24분 좀 잘못 썼습니다. 이거 지우고 자, 시각을 보니까 24분 이하가 걸려야 될 것 같아. 24분 이하가 걸려야 이 친구는 지각을 안 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준서가 100일 동안 지각한 날은 총 며칠입니까?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각할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면 지각인데? 라는 생각부터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면 지각이야, 실제로? 내가 걸린 시간이 24분보다 더 크다면, 등교할 때 걸린 시간이 24분보다 더 크다면 그건 지각이죠. 그러니까 이 x라는 그 별량이 24보다 크다면 그건 지각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하면 내가 지각할 확률이 나오는 거야.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 당연히 무슨 작업한다? 네, 표준화 작업한다. 자, 표준화 작업 좀 해줘 볼게요. P, Z로 바뀌죠? 자, 별량 24에서 평균인 20을 빼고요. 그걸 표준 편차인 2로 나눠요. 자, 그러면 이게 P, Z가 2보다 크다 이런 값으로 나오겠군요. 그죠? 자, 그럼 실제로 뭐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분포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자, 여기 0이고 여기 2인 상태에서 2보다 크다? 그러면 어느 영역이 색칠돼? 이 영역이 색칠돼. 그러면 이 영역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0.5에서 정확히 반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오른쪽 반에서 0부터 2까지의 면적인 0.48을 빼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면적은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0.5에서 뭘 뺀 거다? 0.48을 뺀 거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면적이 0.02라는 값으로 나온다. 그럼 이게 갖는 의미가 뭐다? 이 친구가 지각할 확률을 의미하는 거야. 0.02가. 그죠? 그럼 총 100일 중에 0.02의 확률만큼을 지각을 하니까 이걸 곱해주시면 지각한 횟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총 며칠 정도를 지각할 것 같냐면 2일 정도를 지각할 것 같다. 자, 그래서 지각한 날은 총 이틀 정도 지각을 하는 거예요, 순서는. 그죠? 그래서 답이 2일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확률값 계산해서 어떤 별량에다 곱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요게 8-2번 문제였습니다. 자, 밑으로. 자, 9-2번. 자, 보시면 문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어느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IQ 검사에 대한 평균이 118. 선생님 자꾸 뭐 읽는지 아시죠? 평균이랑 표준 편차만 읽고 있어요. 그죠? 정규분포를 따른 됩니다. 본 순간 뭐 쓰라고요? n 118,8의 제곱. 요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물어본 게 상위 7% 이내. 요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상위 7% 이내에 속한 학생은 최저 IQ가 몇입니까?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정규분포표를 좀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상위 7%라는 건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떤 별량값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상위 7%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별량값 K가 존재해서 그 K 이상인 면적이 0.07 상위 7% 이거 0.07 의미하시는 거 아시죠? 그 면적이 0.07이 되는 순간의 K 값이 나는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살짝 잘못 썼어요 선생님이. 여기 0이라고 쓰면 안 돼요. 아직 표준화 되기 전이니까 여기를 m 값이라고 쓸게요 선생님이. 어떤 평균, 그지? 근데 평균이 여기서 지금 118로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118이라고 쓰자 그냥. 표준화 되기 전이야 아직 여러분들 이거. 자 그랬을 때 이 순간에 요 k는 뭔가 이게 궁금한 거야 지금. 자 그러면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이걸 알아가면 돼.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0.43이라는 숫자를 잘 봐봐요. 자 그 어디 면적이 0.43이겠어요 여러분들? 뻔한 얘기죠. 어디? 지금 평균 기준으로 요 k까지 비어있는 이 면적 색칠해 드릴게요. 요 면적이 여기가 0.07이니까 여기가 0.43이라는 게 좀 당연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표준화 시켰을 때 이 K 값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됨을 난 인지하게 되냐면 요 1.5가 나오게 됨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표준화 시켰을 때 뭐 나와야 된다? 1.5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럼 표준화 작업을 좀 거쳐 볼게요. 자, 별량 K에서 내가 찾고자 했던 이 별량 얘기하는 거죠. 자, 평균 118을 빼고요. 자, 그걸 표준 편차 8로 나눠요. 그럼 그게 뭐가 나온다고요? 네, 1.5가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양변에 8을 곱해서 뭐 K값 구하는 거 뭐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K-118은 1.5 곱하기 8? 뭐 12네요. 그럼 그죠? 자, 따라서 K가 얼마다? 예, 130이라는 거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상위 7% 이내에 드는 학생의 최저 IQ는 130이 되었다. 이런 문제가 9-2번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0-2번. 자,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군요. 자, 이항분포를 봤을 때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됐습니다. 그죠? 자, 그때 x가 k 이하인 확률이 0.8413. 아까 봤던 숫자니까 뭐 쉽게 인지가 가능해요. 그죠? 0.5 더하기 0.3413. 그럼 이 상황을 역시 정규분포에 대한 그림으로 상상해 보시면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자, 0.3413이 지금 0부터 1까지의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을 잡아 주시고요. 지금 0.8413이라는 면적이 이만큼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냥. 그죠? 자, 일단 정규분포부터 좀 평균이랑 분산을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좀 잡아볼게요. 자, 이항분포 225,5분의 1을 따르니까 평균은 얼마겠어요, 여러분들? 두 개 곱하면 평균이죠? 225 곱하기 5분의 1. 자, 이거 얼마냐면 49가 되겠군요, 그죠? 49 맞나요? 45구나. 바보. 45. 맞죠? 45. 그 다음에 분산. 45 나온 거에다 뭐 곱하면 돼? 5분의 4만 추가로 곱해주면 되죠? 36이 나오는구나. 그럼 시그마는 표준 편차 나타내는 거지? 이거 당연히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있냐면 축 쓰시면 n 평균 45, 표준 편차 6의 제곱 이렇게 따르는 뭐 정규분포가 되겠군요. 그죠? 자, 그랬을 때 표준화 된 게 뭐가 돼야 되냐면 1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실수 k의 값 구하시면 되는데 px가 k 이하다. 자, 이걸 표준화 해주면 p 요 z로 바뀌죠? k-45 이거를 표준 편차 6으로 나눴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요게 1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k 값 당연히 얼마야? 45보다 6이 큰 거야? k는 51이 되겠다 이거지. 자, 이렇게 변수 k의 값을 실제로 51로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정규분포에서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관련된 문제는 이항분포를 토대로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만 구해내 준다면 정규분포로 표기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항분포를 토대로 평균과 표준 편차만 구해요. 그걸 정규분포화 시키기만 하면 그냥 표준화 시키는 것까지 해서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그냥 연관된 문제가 10-2번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11-2번. 자,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2인 농구 선수가 600번의 자유투를 시도했대요. 시행 횟수와 그거에 따른 성공률이 나왔네요. 그죠? 성공률 쓸 필요 없겠다. 여기 나와 있구나. 성공률이 나왔네요. 이걸 이항분포로 좀 표기해 주시면 돼요. 시행 횟수 600번. 그것의 성공 확률 5분의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항분포로 써주시고 나는 뭐랑 뭐만 구한다? 평균이랑 표준 편차만 구해서
정규 분포화 시켜주시면 작업은 또 끝나요. 자, 평균 먼저 구해볼게요. 자, 600 곱하기 5분의 2 되겠군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240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분산 240에 뭐만 곱하면 돼요? 5분의 3만 곱하면 됩니다. 자,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냐면 48 곱하기 3 해서 144 나오겠네. 이렇게 144.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144의 양의 제곱근인 1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걸 정규 분포로 요 두 개만 이용해서 써주시면 된다고. 자, 당연히 어떻게 될 거예요? 240, 12의 제곱 이렇게 되겠구나. 그지?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걸 이제 확률 구하라는 거에 적용만 시키면 돼요. 자, 시도에서 K회 이상 성공시킬 확률이 0.98이었다. 이 0.98에 대한 생각만 조금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 더하기 뭐다? 0.5 더하기 0.48한 게 0.98이니까 여기 밑에 있는 0.48 주의 깊게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거냐면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좀 너무 펑퍼짐하게 그러냐? 다시. 자, 표준 전구 분표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0입니다. 0.5면 왼쪽 전부죠. 그죠? 왼쪽 전부인데 K회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오른쪽 전부를 가져가고 여길 K회라고 그랬을 때 K회 이상 이 면적이 지금 0.98이 나와야 돼. 그럼 이쪽이 0.58이니까 0.5니까 죄송합니다. 자, 왼쪽 이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이 0.48이라는 면적이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표준화 시켰을 때 이건 표준화 시키기 전이에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지우고 죄송합니다. 여기를 평균 다시 240이라고 놓을게요. 그냥 표준화 시키기 전이니까 240이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표준화 시켰을 때 이 K가 몇이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들? 0부터 2까지의 면적이 0.48이니까 좌측에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겠죠, 당연히. 그죠? 좌우 대칭이니까, 그지? 자, 그래서 요 표준화 시켰을 때 K가 마이너스 2로 변신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K 값을 이렇게 구한다, 이거지? 표준화 작업을 한번 해보자. 자, K 마이너스 별량 빼기 평균, 그것을 표준 편차인 12로 나누면 요것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K값 구해주시면 뭐 이제 문제 없는 거야. 양변에 1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됐네. 자, 그래서 K값은 240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나요? 자, 따라서 K값이 216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실수 K의 값을 구해보니까 요게 216이 나왔던 그런 문제가 11-2번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정규분포 문제를 하나씩 다 풀어봤는데 뭐만 아시면 되냐면 정말 쉬워요. 그 표준화 시키는 작업만 명확히 기억하셔서 좌우 대칭성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 주시면 충분히 다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나머지 열심히 그 개념 부족한 친구들 반드시 개념 강의 들어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